자, 우리 두 번째 테마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역시 또 매년 나오는 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핵심적인 내용들 같이 정리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자,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인데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 맨 끝에 밑줄이 되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 도시군 기본계획 의의는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 완벽한 문장이 다 나온 적은 딱 시험에 한 번 있었고요. 나머지 시험은요 다 끊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부터 군까지 6개의 시군 이걸 다 써준 적은 없죠. 그렇죠. 딱 한 번 빼놓고는 항상 끝에 시군의 관할구역의 수립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또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계속 시험에 나왔었고요. 최다 출제 지문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거. 물론 우리가 지난 테마 1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래서 요 지문은요. 용어 정의 파트에 나온 적도 있고 광역도시계획 파트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 파트에 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6명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6명 시장 군수, 행정의 최고 책임자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 아는 것들이 있죠. 절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람,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요 두 명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요거는 시험에 바로 함정으로 나오는 거죠. 함정 어떻게 나올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X 틀렸죠.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X 틀렸죠. 그런 함정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2명, 이 사람들은 수립할 수 없다. 그렇게라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출제된 지문 중에 하나가 요거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근에 몇 번 나왔죠.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요. 시장 군수 빼놓고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바로 확정이 되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최근에 4문제나 틀리게 나왔던 거죠.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도지사는 승인권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함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6명 시장 군수는요. 5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고 있죠. 5년을 뭐 3년으로 쓰거나 또는 10년으로 써가지고 계속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시험 역사상 도시군 관리 계획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요. 민법에서 대리를 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도시군 관리 계획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몇 번이 있었죠? 4번이 있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여기서 판례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만약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에 위반됐을 때는 어떻게 하신가? 위반됐을 때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위반되어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라는 거.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최근에 요거 2번이나 시험에 나왔었죠. 조속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된다. 우리 항상 평등한 것이 옳은 게 아니죠. 여기서는 차등이란 말이 맞아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차등을 둬서 입안해야 된다.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거, 최근 5년간 빠짐없이 시험 지문에 나왔던 것이 바로 주민의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죠. 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사항, 최근 5년간 빠짐없이 나왔던 지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도로 설치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죠. 공원 설치해 주세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요거 전에는 요 기억번, 이음번 2개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디귿번도 처음에는 A번만 있었죠.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핵심 단어는 요거죠.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을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험에서는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없는 것들 물론 엄청나게 많은 틀린 지문을 만들어내겠지만 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죠. 용도 구역.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X. 용도 구역 지정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X. 요 2개를 틀린 것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기출문제 보셨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제안일로부터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 이거 시험에 나오면 60일로 나오겠죠. 옛날 60일이었으니까 지금 45일이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해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자, 바로 위반권자죠.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요 7번에 나오는 요 지문은요. 요것은 최근 10년간 시험에 4번이 나왔죠. 4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틀렸던 게 나온 것이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X. 이렇게 한 2번 나왔고 옳은 지문으로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경미한 사항이죠. 경미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기억하라고 넣어놨냐 그러면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문은. 그렇지만 시험에는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주민의 의견 청취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수험생이 다 못 외웁니다. 거기서는 딱 하나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요거죠.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이걸 다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하는 곳에 준용하니까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요 지문은요 항상 시험에서는요 1번 지문 아니면 5번 지문에 출제가 됐었죠.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아니면 5번 지문. 번호까지 알려주는데 굳이 틀릴 필요는 없겠죠. 맞추고 오셔야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또 출제가 자주 되는 파트가 바로 결정권자죠. 특히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 요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 국토부 장관 지가 입안했을 때는요, 지가 결정한다 그런 뜻이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때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입니다. 절대 다음 날 쓰면 안 되죠. 다음 날 써가지고 최근에 2번이나 시험에 틀리게 나왔었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거죠. 이 지문은 항상 5번 지문에 출제가 되고 있죠. 번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5번 지문에 나온다. 자, 주민의 의견 정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법에 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정해요? 조례에 정한다. 주민의 의견 정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바로 기득권 보호조항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가 있죠. 공유수면, 바다만 해당이 됩니다. 원래 공유수면은 바다, 호수, 강이지만 여기서는 바다만 해당이 되는데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 내용과 같으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농지확보였다. 이웃 용도 지역이 다 농림지역이었다. 그랬을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그냥 매립 준공 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다음 날이 아니죠.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절대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면 틀려요. 지정된 것으로만 보고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예전 기출문제 오래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그 기출문제는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서 틀리게 2문제나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이에요.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에 연접한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바로 어항구역 앞바다입니다. 거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조심할 게 나오죠. 농공단지 X, 농공단지 X, 준산업단지 X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나 준산업단지 지정했을 때는 도시지역 되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겠죠. 농공단지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된 것이 기출문제 3문제나 있다는 거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지문은요. 신도시가 발표가 됐을 때는 항상 시험에 나왔어요. 나올 수 있겠죠? 예. 자, 관리지역 밑줄 쳐놨죠. 중요합니다. 관리지역에서만 적용돼요.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주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여러분들이 다 공부한 내용이죠. 이 정도는 다시 한번 기억을 재생하고 시험장에 가셔야겠습니다.